네, 안녕하세요. 부자촌원생입니다.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곳은 신설동역 인근입니다. 사실 이번에 임장할 때 처음 목표로 하던 곳을 다 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계획에 없었던 곳에 당일 계획을 바꿔서 다녀왔거든요. 따라서 신설동역은 다음 편에서도 이어서 진행하도록 할 테니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신설동역의 위치를 지도로 보시겠습니다. 신설동역을 그냥 봤을 때 바로 알 수 있는 점은 1호선, 2호선, 우이 신설선 트리플 역세권이라는 것입니다. 이외에도 재미있는 점이 있습니다. 신설동역을 중심으로 왼쪽은 종로구 승인동, 오른쪽은 동대문구 신설동, 북쪽으로는 성북구 범운동이라는 것입니다. 신설동역을 중심으로 무려 3개의 구가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더 눈여겨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양도성도심과 청량리 왕십리 강역 거점을 이어주는 중요한 통로라는 것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한양도성도심과 강북 간의 접근성을 강화시켜 주기도 하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살펴보면 알 수 있듯 지리적으로 매우 가치가 뛰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임장 영상에서 창신, 숭인, 신통기획 구역에 대해 다루었는데요. 이번 임장에는 제가 왜 신설동역을 찾아갔을까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신설동역 인근에 위치한 정비구역이 아닌 곳이 저에게 눈에 띄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지도에서 동그라미 친 부분입니다. 노후도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노후도만 보고 임장을 다녀온 것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이유는 바로 생활권 계획에서 여러 번 해당 위치 구역을 언급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생활권 계획에서 동일하게 언급하고 있는 위치는 이미 신통기획으로 지정되었으니 마찬가지로 이 구역도 비슷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에 따라 혹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라는 가설을 세우고 직접 찾아가 보기로 한 것이죠. 해당 위치는 동대문 지역중심지 숭인이 지구단위 계획구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제2종 7층 이하의 노후도가 있는 저층 주거지입니다. 또한 바로 인근에 창신 23, 숭인동 56, 신통기획지 뿐만 아니라 보문 3구역 주택을 재개발해서 지은 1186세대 규모의 보문파크뷰 자이 아파트와 공공재개발이 진행 중인 구역이 위치해 있죠. 따라서 충분히 정비사업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생활권 계획을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저층형 주거지 보전형 환경정비로 표기된 구역을 잘 살펴보시죠.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으로 노후화된 기반시설 및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연두색 동그라미로 친 부분은 신통기획지로 지정된 창신 9구역입니다. 그럼 이번에 임장을 다녀온 오른쪽 연두색 동그라미 부분도 충분히 주거지에 대한 주거환경 정비가 진행 가능하겠죠. 참고로 보전형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보고 여기는 재개발 등의 정비사업 추진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지난 영상에서 언급한 2세대 도시재생 발표를 살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생활권 계획 목표 3에서는 안전한 가로 환경 조성을 위한 보행 편의를 도모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층 주거지의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보행 편의성을 도모하고 하재 안전 대책 마련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왼쪽부터 저층 주거지 골목길 안전시설 확충이라고 표기된 동그라미 친 부분을 보면 각각 창신 9구역, 창신 23, 숭인동 56 일대 신통기획지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맨 오른쪽 동그라미 친 부분은 어떨까요? 이렇게 생활권 계획을 보시면 해당 구역을 반복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충분히 합리적이다라는 생각이 안 드시나요?
실제로 해당 구역을 임장하다가 부동산 여러 곳을 다니면서 확인해봤는데 초반 단계이지만 역시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여러 구역으로 쪼개서 가주정을 진행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말 그대로 우리도 동의서를 거둬볼까? 이 정도이지 활발한 움직임을 볼 수 있지는 않았습니다. 대략적인 구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도 부동산을 통해서 들은 것이고 말 그대로 아주 극초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위치 정도만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몇 개의 구역을 쪼개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추진코자 하고 있었죠. 해당 구역은 제2종 7층 이하와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임장을 하면서 지금 현재는 비대위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현수막을 보면 느낄 수 있죠. 다세대 신축 빌라에는 가주정을 찬성하는 현수막이, 바로 인근의 단독주택에는 가주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었습니다. 비대위가 약하지 않아서 오래 걸릴 것처럼 생각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보니 사업 속도가 빠를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죠. 마지막으로 손품을 팔고 간 것은 아니고 실제로 부동산에서 사장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알게 된 구역입니다. 바로 인근의 범운동에도 모아타운 추진을 위한 동의서를 걷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치를 함께 보시죠. 범문 상구역 주택을 재개발한 범문파크뷰 자이 바로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3개의 구역으로 쪼개어서 모아타운을 추진코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시공사의 현수막도 볼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땅의 용도는 제2종 7층 이하입니다. 여기까지가 아직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지 않고 임장을 통해서 알게 된 움직임이 있는 구역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설동역 역세권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다루기에 앞서 동대문 지역 중심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해당 중심지는 한양도성 도심과의 기능 연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도심의 관광, 상업 기능의 분담을 통해서 동반 성장 체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설동역 역세권의 중심 기능을 강화하고 도심 진입 관문 역할을 수행코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는 북동측 상업지역 부분이 계속 눈에 들어왔습니다. 신설동역을 중심으로 북동측을 제외한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북동측만 지구 단위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생활권 계획에서는 북동측 상업지역 관리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자 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제가 더욱 의문이 들었던 점은 역세권은 보통 상업지역, 준주거 지역이 위치해 있죠. 공공재개발 구역인 숭인동 1169 구역을 봐도 100% 준주거 지역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상업지역이죠. 하지만 북동측 일부는 유난히 초역세권임에도 불구하고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라는 용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준주거 상업지역 사이에 제2종 7층 이하 일반 주거지역이 있다는 점, 저만 궁금한가요? 서울생활권 계획의 동대문구 편을 보면 신설동역 일원은 도시 및 산업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중심지로 육성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생활권 계획에서도 반복적으로 북동측이 언급되고 있죠. 생활권 계획에는 상업지역 관리를 위해서 지구 단위 계획 수립을 검토하고자 하며 하필 개발 등의 지정을 통해서 업무, 상업, 관광, 숙박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고밀 개발 및 직주 근접을 위해서 청년주택 도입도 검토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물론 북동측 상업지역에 다루고 있지만 현재 제2종 7층 이하도 충분히 종상향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 사장님께 왜 여기만 제2종 7층 이하인지 아시냐고 물어보니 대부분 사장님들은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다만 땅 모양이 예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만 하셨죠. 북동측 상업지역을 살펴보면 실제로 고밀 개발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18년도, 21년도 집중적으로 특정 구역을 매수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역시나 지금 고밀 개발을 하고 있죠.
다음 다룰 곳은 공공재개발 숭인동 1169구역입니다. 위치를 보면 알 수 있듯 신설동역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더구나 100% 준주거 지역으로 땅의 용도도 너무나 좋습니다. 이곳은 21년 3월 29일에 발표된 서울시 국토교통부 공공재개발 2차 후보지 중 한 곳입니다. 2차 후보지는 1차 후보지로 선정된 기존 구역과 달리 새롭게 재개발 사업을 시작하려는 곳입니다. 어쨌든 초역세권 100% 준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사업성이 좋을 것이므로 빠르게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와는 달리 다양한 잡음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공공재개발, 민간재개발, 상가 소유주 반대로 인해서 주민들 간 개발 방향성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입니다. 초역세권에 위치한 준주거 지역이다 보니 주택뿐만 아니라 상가, 교회, 기타 근린생활시설이 고루 분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구역 내에 자리 잡은 동대문 제1교회 이전 보상 문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재개발 신설 1구역입니다. 서울시와 국토부는 21년 1월 15일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을 선정했는데요. 그 중에 한 곳입니다. 당시 선정된 곳들을 살펴보면 역세권 주변에 위치한 기존의 정비구역으로 사업성 부족, 주민 간 갈등으로 정비구역 지정 이후 오랜 시간 정체된 곳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설 1 재개발 구역의 구역 지정은 2008년대 되었습니다. 땅이 용도는 제2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최근 진행 상황을 살펴보니 공공재개발 구역 중 최초로 두산건설로 시공사 선정을 완료했다는 것을 했다고 합니다. 추후 용적률 299.5%, 최고 층수 24층 규모 4개 동 공공임대주택 110가구를 포함한 총 299가구로 개발될 예정입니다. 그나마 신설동역 인근에서 개발 진행 상황이 빠른 곳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풍물시장 인근입니다. 생활권 계획을 보면 신설 지구 단위 계획구역을 도시 및 산업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도심지로 육성코자함을 알 수 있죠. 이곳은 대부분 준주거 지역으로 고밀도 개발된 건물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2024년 11월 입주할 곳인 신설동역 자이른의 오피스텔입니다. 21년 10월 로드뷰를 보시면 대상그룹 건물이 있었던 곳이죠. 이곳은 용적률 399%, 95세대가 입주될 예정입니다. 그럼 이번 임장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알찬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부자초년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